어휴, 그 약을 어떻게 먹어, 배불러서. 저는 그런다고 건강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평균 53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약을 드신다네요. 저는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적 평균으로 보자면 영국이 5종류 이상이 먹는 비율이 13%인데 65세 이상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82.4%나 된다는 거예요. 어휴, 어떻게 이렇게 먹나요? 저는 그렇다고 건강해지느냐? 이렇게 많은 약 복용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국 통계인데요. 짙은 것은 우리 세대 현재 베이비 부모라는 우리 세대고 이것은 그 전 세대예요. 비교해보면 그 많은 약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은 우리 세대에 더 많아졌고요. 고혈압이 고지혈증도 더 많아졌고 당뇨도 더 많아졌고 더 뚱뚱해졌고 왜 또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 중에 사망 위험이 20% 높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메디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메디컬라이제이션, 의료화라는 거예요. 일상의 의료화, 일상에 늘 약물화됐다라는 거고, 저는 현대 의료, 저 역시도 이 의료의 이게 공급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참 좀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외과적 질환, 예를 들어 어디 다쳤다라고 할 때 응급실 내에서 여러 가지 처치를 받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훌륭하죠. 저는 치과라면 임플란트, 이게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생겼는지의 원인을 묻지 않거나 취약해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그 하나만 잘라서 봐요. 고지혈증은 고지혈증 약 처방하고, 당뇨는 당뇨약 처방하고, 따로따로 본다고요. 그리고 사실 그건 저는 대증요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내 몸에 고지혈증을 낮췄다. 그런다고 내가 건강해졌을까요? 몰라요. 지방은 낮춰졌을지 몰라도 내 몸 진짜로 건강해졌느냐? 몰라요, 사실. 그리고 학회 가이드라인으로 질환의 대상 범위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어요. 약이 부르는 다제약 복용이 계속되고 있고, 그걸 사회학자들은 의료화, 메디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약물화, 파마슈티컬라이제이션이라고도 불러요. 저는 대사증후군은 하나의 공통적 원인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따로따로 있다기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공통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 인슐린은 저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몸에서 하나만 찝으라. 그러면 인슐린이라고 생각해요. 그 인슐린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우리가 뭘 먹잖아요. 그럼 혈중에 당이 올라가겠죠. 이 당을 데려다가 각 세포에 넣어주는 역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슐린을 택배기사다라고 비유하더라고요. 택배기사. 띵동띵동. 자, 당 왔어요. 각 집으로 배달해 주는 거죠. 근데 계속 먹으니까, 우리 몸에 늘 당이 있으니까, 배고프기도 전에 밥을 먹으니까, 달달한 걸 먹으니까, 밥 먹고 디저트 먹으니까, 늘 우리 혈액에 당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계속 가서 얘를 데리고 세포에 갖다 주더라도 계속 세포의 문을 띵동띵동 문 열으세요 하니까 세포에서 아유, 야, 그만 좀 와라 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인슐린을 거부하는 거예요. 각 세포에서.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 그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과는 혈중에는 당이 둥둥 떠다니는데 이 혈관에는 각 세포에는 에너지로 필요한 당이 없으니까 힘이 없고 이래지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 저는 뭐 유전,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한 세대 전에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걸 유전자로만 해서는 설명이 안 돼요.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비해서 제 유전자가 뭐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엄청 높아졌죠. 이것은 지금 이렇게 덜 움직이는 거, 더 에너지를 덜 쓰는 거, 늘 먹고 사는 걸 달고 다니는 거, 이런 것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먹는 것에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런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이래요. 저는 점심시간을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먹는데요. 그때까지 먹는 건 딱 연한 커피밖에 없어요. 이건 제 책상에 늘 있는 커피포트, 커피 하나, 이거 이제
뭐라고 해요? 텀블러라는데요. 커피를 조금씩 타서 물 가득 부어서 계속 먹으면서 뭐 저는 아침에 5시 정도에 이제 깨는데 그때부터 뭐 출근하기 전까지 출근해서 진료하기 전까지 뭐 가벼운 커피 먹으면서 뭐 자료도 공부도 하고 뭐 이러다가 하는데 여튼 12시 반까지 먹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당을 한번 끊어주자는 거죠. 끊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점심, 저녁을 먹으니까 16시간 정도를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한번 쫙 가라앉겠죠. 한번 끊어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대, 이전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늘 이렇게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잖아요. 호모사피엔스 늘 굶주렸어요. 우리 유전자가 그거 가깝다고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이 특히 만성질환 조절하는 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소식, 그러니까 좀 덜 먹게 되잖아요. 덜 먹게 되는데 소식, 그러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된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강황, 또 여러 가지 약, 메트포민이라는 약 등등이 막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가장 근거가 많은 건요, 장수에 관련해서 소식이에요. 소식. 세계적으로 이건 소식한 원숭이고요. 30년 지켜본 거예요. 이건 그냥 먹인 원숭이에요. 소식한 원숭이가 훨씬 더 쌩쌩해 보이죠. 털도 많고. 이건 일본의 오키나와가 세계적 장수촌인데, 거기에 백세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제가 거기서 이제 따온 그림인데, 거기에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키나와의 이 말이. 일본어 하시는 분 아세요? 하라하치부. 저는 보니까 80%만 먹어라 해요. 80%. 그러니까 배가 차기 전에 80%만 먹어라 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잘 먹고 잘 살려면 적정량 먹자. 그리고 약 조심하자 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잘 싸자인데 대부분 물이죠. 대부분이 아니고 70% 정도가 물이고요. 나머지 3분의 1이 사체고, 나머지는 뭐 식이섬유 뭐 이런 거예요. 소화되지 않고. 저는 똥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지금은 월기 정도 써요. 월기. 많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한번 다스려 보겠다 해서 전날 뭘 했고, 운동을 뭘 했고, 몇 시에 잤고, 언제 일어났고, 뭐 그 똥 누는 시간이 몇 시고, 어떤 똥을 쌌고, 그래서 느낌이 어떻고, 스스로 발음 이런 거 적은 적이 있어요. 보탬이 돼요. 해보세요. 엑셀 파일로 보탬이 돼요. 이런 거 적어보는 거. 그 중에서 제가 해보니까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해요. 식이섬유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이게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나오면서 또 변의 부피를 만들고 또 흡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장에서 없애야 될 여러 독소 같은 걸 흡착을 해서 같이 나오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지방이란 말이 붙어서 그러긴 하지만, 이건 지방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식이섬유가 분해돼서, 식이섬유가 대장에 있던 세균에 의해서 분해돼서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는데, 이 장에서 이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지면 가장 바로 옆에 있는 이 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연동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동운동을, 그런 게 여러 가지 뭐 신경의 영향도 받겠지만, 장세포의 에너지원을 공급함으로써 장운동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역에도 보탬이 돼요. 단쇄지방산은. 그런데 이게 우리 몸에 그럼 어떤 세균을 키울 거냐. 이 단쇄지방산을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세균을 할 거냐. 우리 몸에는 이건 한국인 20명의 장세균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다양해요. 워낙 다양해요. 국제적으로 봐도 뭐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다 다양해요. 그런 것에 뭐가 꼭 좋고 뭐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장에 있는 세균들이. 그리고 늘 실시간으로 달라져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운동하면 세균이나 별로 상관없을 것 같지만, 운동에도 장세균이 달라져요. 내가 컨디션이 좋아지면 내 몸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환경에 따라서 그 서식처에서만 살고 있는 세균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운동해요. 산은 아니고 저기 있는 헬스기구 갖다 놓고 운동하고 이렇습니다. 항생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장세균을 한번 이제 박살나게 하는 거고,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먹은 항생제가
나이 먹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은 복원이 되거든요. 항생제를 한번 먹었다 해도 좀 시간이 지나면 복원이 되는데 장내 생태계가 그래서 여전히 남는다라는 우려도 있어요.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전라남도 장흥 아주 산골짜기에 태어났는데 거기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구나. 이게 항생제가 안 먹어서 거기 병원이 없으니까 뭐 그랬죠. 그럼 어떤 세균이 좋을 거냐? 모르죠. 사실 몰라요. 이렇게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 이렇게 구분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건 그냥 세균을 인간의 관점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더라도 그걸 전제하더라도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고초균 이런 것은 이 검증이 된 거예요. 괜찮다. 우리 몸이 괜찮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얘네들이 필요한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필요한 걸 먹어줘야 그러니까 저는 건강한 사람에게 프로바이오틱스 요새 유익균에서 많이 팔잖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그걸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래서 그걸 따로 팔던데 식이섬유 같은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으면 돼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따라서 내 몸의 장세균이 달라져요.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래서 발효가 일어나면 되는 거고 이건 제 장세균이거든요. 장세균을 아까는 이제 하여튼 분류법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달라지는데 이건 계문, 강목, 과, 속 같은 속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본 제 장의 세균들이에요. 이거 한 종류가 엄청 많죠.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프리보텔라라는 세균이거든요. 프리보텔라는 원시인들에게 많은 세균이에요. 원시인. 그러니까 아마존, 브라질 같은데요. 아마존에서 여전히 이제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좀 농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시화된 데를 비교를 해봤더니, 프리보텔라가, 아마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50% 가까이 되고, 농업 생활을 하면 조금 줄어들고, 도시화되면 거의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검사해보면, 프리보텔라 저만큼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식물성, 그리고 원시인형 세균이고,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 음식을 바꾸면 돼요. 음식을 바꾸면 됩니다. 이거 심지어 인터넷 보니까 어떤 기자가 자기도 이렇게 육류를 금식하러 온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금방 변해요.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음식을 잘 먹으면 변해요. 저희 병원에서도 저희 병원 직원들 상대로 이런 프로젝트 진행 중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여서 배 들어가고 똥 잘 싸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저희 가정의학과에서도 저기 와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건강에 정말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1시간 조금 넘었는데 잘 먹고 잘 싸자. 잘 싸려면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으려면 이런 4단계를 잘 생각하며 드시라 라는 말씀이고 음식이 약이 되게 또 제가 교회에 있으면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건강하게 나이 먹을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4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음식 말씀을 잘 먹어야 되고 잘 위생 잘 닦아야 되지만 계면활성제 가능하면 안 써야 돼요. 또 운동해야 되고 공부하는 게 좋죠. 여기 와 계신 분들처럼. 그리고 특히 저는 공부에서요. 하나 권하고 싶은 건 내 몸 공부예요. 내 몸 공부입니다. 내 몸이요. 이렇게 내 몸에 대해서 저는 저희 병원에서 여러 의료인들이나 저희 연구소도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자들 또 이런 사람들과 계속 토의를 해요. 근데 제가 같이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리고 늘 진료를 해도 제가 생명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몰라요.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 생명 자체가 워낙에 넓고 깊은 또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몸에 대해서는 조금 느껴요. 내 몸을 공부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보자면 내 몸 안에 이미 38억 년이라는 이 생명 역사가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시간적으로 수평적으로만 우리 시대만 봐도 저는 신영복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은 어떤 의미 있는 삶이란 시대적 문제가 그에게 와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의료화라고 약물화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문제가 내 몸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 특히 몸 공부하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김영선 교수님 다시 한번 제가 공군의료 건강 비타민, 공군의료 건강 유방 이런 식으로 한 60곡지 정도 건강 관련 기사를 쭉 써오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 잘 먹고 골고루 먹고 잠 충분히 자고 이런 말씀들 쭉 이제 하시는 거예요.